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시냐고 말씀을 건네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시장이 망가졌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파월의 발언이 수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고요. 파월이 직접 발언했다기보다는 이제 점도표 상에서 연준 위원들의 그 지향점이 지금 현재 금리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0.25에서 0.5%포인트 정도 높게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1월 FOMC와 12월 FOMC 중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올리겠구나 하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또 하나는 지금도 고금리 상태인데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시점은 굉장히 늦어지겠구나 하는 금리 인하 시점에 늦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고금리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겠구나 하는 그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투심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갖고 한 290 종목, 300 종목이 안 돼요. 오른 종목이. 빠진 종목이 2200 종목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9배, 10배 이런 정도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우연히 운 좋게 한두 개 종목이 좀 올라갔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하락을 했을 거고요. 저는 오늘 한 종목이, 4종목 가지고 있는데 한 종목이 오르고 3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딩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이 오늘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 딱 멈추는 바람에 비중을 좀 줄여야 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하나를 살짝 고민하다가 홀딩하는 쪽으로 이제 마음을 정했는데 시간외에서 또 많이 빠져가지고 마음이 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내일 더 추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에 장 마감할 때까지 완전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스닥만 그런 건 아니고요. S&P 500이나 다우존스가 다 똑같은 형태, 거의 유사한 형태로 좀 눌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죠? 오늘 모르고 하락했다고 그러면은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알고 있었는데, 비중을 줄였다면 잘하신 거고요.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들고 간다. 언젠가 오르겠지. 오늘 같은 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5%가 빠졌는데, 그러면은 개별 종목별로는 마이너스 한 4, 5%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했을 텐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이제 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라는 게 추세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렸다가 다음 달에 내렸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게 중요한데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로 올려야 되는데 주식 시장을 금리 인하 시점이 저 뒤로 밀렸어요. 금리 인상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기가 끝나는 지점이 가까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금리를 설령 한두 번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올리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탈출하지 않고 버티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이 처음에 3월에서 5월에서 6월에서 이제 7월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망하는 전망치가. 그렇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주식 시장이 상승하는 시점이 내년 이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9월이니까 아직도 4분기가 이제 3분기인데 4분기가 남아있다. 어우, 멀었네. 좀 뺐다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해가 바뀌면 들어가도 되겠구나. 특히 고금리 상태가 이어진다면은 내년 하반기에도 7월에 지금 3월에서 7월까지 밀리는데 늦춰지는데 2달이 채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7월에 인하가 되지 않고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9월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FOMC가 9월에 FOMC가 열렸는데 어쩌면 1년쯤 뒤에나 금리를 낮출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 같아도 고금리 상품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빼서 한 1년 정도 고금리의 어떤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다시 들어와도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면은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비중을 전체적으로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고 언제까지나 계속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시장의 매력이자 마력인데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저점에서 너무 멋있는 자리에 너무 좋은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오늘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루닛 같은 종목이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한 다음에 급락한 지점에서 매수를 했더니 거의 4%, 한 4% 가까이 수익을 지금 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루닛을 이제 어제 매수를 했는데, 굉장히 그런 시장의 생리를 잘 알면, 16%씩 막 빠져 있는 구간에서, 이거는 약간 과한데?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고 나면 유상증자 자체가 성공을 하고 또 루닛 같으면은 유상증자 이후에 무상증자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는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회복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루닛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예 그냥 길게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맙게도 이렇게 10 몇 %씩 뺐다가 당일날 한 3.78% 정도 3.8% 정도 이제 올려줬고 오늘도 뭐 강보합 정도 이런 장에서 강보합 정도를 만들어 주면서 한 4% 정도의 수익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간외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다 빠졌지만 뭐 대체로 많이 빠졌지만 그렇게 특정 자리에서 특정 어떤 그 매력을 뿜어내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그게 이런 장에서 4% 이상 이렇게 수익을 내준다면 이거는 보석 같은 종목인 거죠. 그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차트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여서 어쩌면 아직은 조금 분위기를 더 봐야 되겠지만 연휴가 지나가는 타이밍이거나 아니면 연휴 전에 미리 선점을 하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 원래 이제 명절 전에 그 자금이 좀 빠져나가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해서 미리 빼고 명절 이후에 상승 반전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말에 이 종목을 잘 골라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를 살펴보기가 두려울 정도로 원체 많이 빠져가지고요. 오늘 코스피는
17종목이 올랐고 800종목이 빠졌습니다. 1.75% 하락을 했고 대형주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173종목이 올랐고 1390종목이 빠졌고요. 2.5%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 150도 2.41% 빠졌으니까 비슷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개인만 샀어요.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팔았는데 특히 기관이 코스피는 금융투자 그리고 코스닥은 뭐 금투, 투신, 연기금이 골고루 하락을 해서 오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은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크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이슈도 있었지만 환율과 그러니까 환율이 또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도 좀 변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0.9% 정도 하락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 개장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오늘은 개장 이후에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72%가 올라서 1339원대, 1340원 코앞까지 왔습니다. 국제유가는 0.91% 하락해서 89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사우디의 협력 이런 것들의 기대가 좀 들어오는 거죠. 코스피는 9월에 미국 FOMC 금리 동결이 나왔지만 내년 금리 전망 점도표 상향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 언급 등으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되면서 원화 약세 또 채권금리 상승 이런 것들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고금리 장기화 전망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5일 연속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의 급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FOMC 결과 추가 금리 인상은 없었지만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또 내년 예상 하락폭이 감소.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가 하락할 그 예상 하락폭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금리를 낮출 거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올릴 때 급하게 무슨 자이언트 스텝이니 빅 스텝이니 하면서 막 2단계, 3단계씩 올려놓고 찔끔찔끔 내린다는 것이 오늘 이제 발언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악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그리고 아이폰 사전 구매 수요 예상치 하회로 반도체 업종의 하락폭이 컸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뭐 악재가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 자, 시총 상위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KB금융 한 종목만 상승, 약간의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가 다 빠졌는데 LG화학과 삼성 SDI가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알테오젠, 루닛 세 종목이 올랐고요.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와 LNF가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을 하는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빠지면 매도 그걸 전량 매도해도 좋고 뭐 나만의 방법으로 비중을 뭐 30% 줄인다든가 뭐 20%를 줄인다든가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다. 시장이 망가지는데 운에 맡기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투자금으로 그냥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니까 투자금을 가지고 자금을 불려볼까 뭐 이런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복권 사듯이 운에 맡기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게 느껴져서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선택이다. 어떻게든지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하면서 다이내믹하면서 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수동적으로만 갖고 가면은 계속 좋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자주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새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쫓아서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기를 비롯해서 계속 그 손실을 줄여가고 있는, 아울러 현금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러면은 좋은 종목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살 때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 늘려놓고 있는 것은 뭐 언제든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특히. 업종은 코스피가 통신업이 제일 좋은 건데 이래요. 0.06% 빠진 겁니다. 인스코비가 5% 정도 올랐고요. 철강금속이 가장 안 좋았는데 포스코 스틸리온이 마이너스 8%대, 하이스틸하고 조일 알미늄이 마이너스 6%대 빠졌고요. 코스닥은 금융이 좋았는데요. 어제 그 테마로 엮였던 비치로테크 24%대 올랐고, 에코프로가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락 문화업종이 가장 안 좋았죠. 뭐 4% 넘게 빠졌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13%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소식이 오늘 나왔어요. 멤버 4명 중에 이제 1명하고만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재계약을 뭐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급락이 나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하이브의 BTS 중에 1명하고만 계약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YG 엔터가 많이 빠졌고 오락문화 업종 전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했고, SAMG 엔터도 마이너스 5%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 3종목 올랐어요. 오리엔트바이오, 동성제약, JW 중해제약 우선주. 빠진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하고 파미셀이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은 신신제약이 상한가, 퓨처캠이 7.9% 올랐고, 빠진 종목은 파맵신 마이너스 21%, 유바이오로직스 마이너스 12%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1351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늘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더 빠질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투자하는 투자금이 늘었다는 거니까, 공매도가 더 나온다는 건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는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과열 종목은 코스닥의 KMW 하나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시면 코스피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위메이드, 레인보우 로보틱스, YG 엔터테인먼트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BGF 리테일, PI 첨단 소재, 쌍용 CNE, 아모레퍼시픽, LG 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메일유업, 펄러비스, TCK, 위즈윅 스튜디오,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오늘 9월 FOMC가 예상보다 매파적이고 고금리 장기화 예상되는 이런 것들,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끝까지 왔죠. 거의 한 번 정도 더 올리고 나면 이제 진짜 끝이야라는 건데, 하지만 금리 인하는 되게 멀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최고조로 높여놓은 상태에서 이걸 유지할 거야,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스닥 오늘 이게 10분봉입니다. 10분봉을 딱 보시면 파월 발언 직전까지만 해도 반등이 살짝 30분간 나왔는데, 그 다음에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크게 빠진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 지금도 선물지수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늘 시초가가 일단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제 그 FOMC에서 다음번에 어떻게 될 거야, 이걸 보는 건데,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FOMC 아니겠습니까? 11월 보시면 지금 52550이 지금 가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금리 구간인데, 68.6% 그리고 31.4%는 이제 한 단계 올릴 거라는 거죠. 아직은 동결이 더 우세해요. 그런데 동결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게 어제 69.7이었는데 68.6으로 1.1%포인트가 낮아진 거고,
인상한다는 것은 28.9에서 31.4로 2.5%포인트가 높아진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63%대 35.7, 한 달 전에는 57.4 대 38.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11월까지는 동결이 조금 더 이제 많지만 어제보다는 금리 인상할 거라는 것이 이제 높아졌어요. 근데 12월 거를 보면 12월 13일에 있을 페드 미팅 보시면 금리 동결이 54.5로 어제 55.7보다 1.2%포인트가 줄었고요. 일주일 전에 59.3보다는 4.8%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게 39.0%로 37.2, 어제에 비해서 1.8%포인트 높였고요. 일주일 전에 37.3보다도 뭐 1.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보다는 12월에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서는. 중요한 거, 금리 인하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 그 이후에 1월, 3월, 5월, 6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7월에 딱 지금 7월 페드 미팅 7월 31일 24년 7월 31일에 있을 페드 미팅 보시면 현재 52550에서 이제 한 단계 낮은 500-525 여기가 34.0%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을 거라는 건 29.6으로 조금 낮죠. 그래서 지금 복잡해졌는데 뭐 골고루 섞여 있어서 자 34.0 지금보다 한 단계 낮아질 거라고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는 게 이제 34.0으로 제일 높지만 아직도 어제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34.6에서 0.6%포인트가 낮아졌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7월에 할 거라고 보는 것도 점점점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동결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6월도 지나고 이제 7월도 34대 29.6까지 좁혀졌는데 어제는 34.6대 28.5에서 좁혀졌는데 이게 점점점 이런 분위기가 가다 보면 7월도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 시점이.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죠,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찔한 그런 상황이 좀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페드워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아주 미치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이제 국제유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서 이렇게 됐는지.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 개장까지 한 20분도 안 남았네요.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 얘기 말고는 더 할 게 없어요. 이 미국의 금리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218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00원이 빠졌지만 이게 기관 때문에 하루에 343만 주를 털어내는 것은 최근 한 달 동안 없었던 일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고 그중에 금융투자가 무려 276만 주를 팔았습니다. 금리 쫄보. 삼성전자 6만 9천 원대 밑으로까지 내려왔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 이제 반도체 아까 그 악재들이 여러 개가 나온다고 이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지만 7만 원 아래에서 놀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나치게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반도체를 또 매력적으로 보고 또 매수 자리 찾는 것도 괜찮은데 그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에코프로 BM 개인만 18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8,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건 에코프로 BM이 이제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팔고 그래도 기관이 약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가 샀느냐? 투신 그리고 연기금. 뭐 연기금이 사는 거는 좋은데 투신이 매수하는 것은 개인 매수.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꼬여 있는 구간에서 연기금 매수 덕분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개인만 사고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량을 줄였는데 무려 기관이 10만 주 넘게 덜어내면서 금투와 사모펀드가 덜어내면서 17,000원이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개인만 매수, 외국인과 특히 기관의 13만 8천 주 매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가 중심이 돼서 많이 팔았고요. 14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고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따가 차트 보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고 다행히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는 빠졌지만 금투와 연기금이 매수.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가까이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냄새가 좀 나고요. 위메이드 오늘 개인이 매수, 투신이 매수.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펀드 자금이 들어오면서 3,950원을 올렸습니다. 37,500원. 어제 중국에서 날아온 호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급을 보면 이 틈에 외국인 팔고 기관은 23만 주를 덜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일 하락이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 수급이 꼬였어요. 시간에 보면 삼성전자는 보합이었네요. 에코프로 BM은 0.53% 1,500원이 빠진 28만 1,000원. 에코프로 0.51% 5,000원이 빠진 96만 6,000원. 포스코홀딩스 0.87% 5,000원이 빠진 57만 2,000원. 셀트리온 0.07% 100원 빠진 14만 2,400원. 헬스케어 0.47% 300원 빠진 6만 2,900원. 위메이드 4.53% 1,700원이 빠진 35,800원이었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삼성전자는 121선까지 밀렸습니다. 121선이 거의 밑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 제한적입니다. 121선 밑으로 살짝 빠지더라도 바로 반등할 가능성, 당일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121선을 이탈한다면 이제 저 밑에 481선 66,000, 65,000원대 후반까지 추가 하락 가능하니까 아직은 매수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지켜보는 그런 구간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BM은 긴 매물대, 그죠? 27만 9천원대, 28만 원 정도에서 아마 저점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8만 원 밑으로 빠졌을 때, 제가 볼 때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 매물대 하단 자리까지 주가가 충분히 빠진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안 나오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코프로는 흐름 좋았습니다. 이제 선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요. 자, 매물대인데요. 매물대가 이제 아래쪽은 94만 4천 원. 이 자리가 어제의 그 저항 라인 정도가 됐던 건데 오늘 이걸 뚫고 올라갔다는 거,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101만 원대, 100만 원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주가가 빠졌지만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11선과 노란색 21선이 이제 아래쪽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21선 밑으로 빠지면 포스코홀딩스를 비중을 줄여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21선 밑으로 빠지질 않았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선이 57만 6,950 그러니까 57만 7천원인데 정확히 오늘 57만 6천원까지 빠졌다가 57만 7천원에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포스코홀딩스 저점 잡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만 더 볼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미 추세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2년치 일봉을 쫙 펼쳐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만 원 정도, 13만 9천 원대 14만 원 정도의 강력한 하단 지지선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2,500원인데 셀트리온의 저점은 14만 원이다. 약간 더 빠져서 이제 뭐 13만 9천 원대까지 밀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14만 원을 바닥으로 이제 콘크리트 바닥이 될 수 있다. 이게 오랫동안 2년간 다져온 바닥이기 때문에 최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매물대, 긴 매물대 1년치 일봉을 펼쳐놓으면 긴 매물대에 지금 정확하게 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6만 3천 원 정도가 바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만 2천 원대까지 조금 밀릴 수는 있겠지만 6만 3천 원은 강력한 하단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물을 두드려 맞으면서 초록색 61선 61선은 어떤 자리입니까? 8월 초에도 고점 이 61선을 뚫지 못하고 급락했던 자리잖아요.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바로 그 61선 밑에까지 밀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60일선을 뚫지 못했던 거고 매물을 오늘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21선 있는 자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1선 위메이드의 21선 자리를 지금 잠깐 보면 35,600원이니까 1,900원 정도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한 21선 부근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자리니까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었는데 잠깐 8월 이후에 좀 흐름이 깨지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이제 고점이 481선에 딱 파란색 481선에 맞으면서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매물대 지금 그려놨지만 2,510포인트 정도의 하단 바닥이 있는데 지금 2,514니까 약간 하락하고 나면은 이제 바닥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511에서 뭐 좀 더 열어놓고 2,510 정도면은 2,510, 2,500 정도면은 바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2,500을 더 깨고 내려오면 제가 2번 숫자를 2번 써놨는데 241선 뭐 저 밑에 있는 241선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코스피는 지금 자리 정도에서 한 2,510, 한 10포인트 언저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만한 그런 자리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241선까지 밀릴 겁니다. 아까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형주들이 지금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눈치를 보는 자리인 거예요. 미국 증시 여기서 더 급락 나오면 조금 더 빼야 되는데 급락이 안 나오면 이제 이 정도에서 반등을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지수와 그다음에 주요 대형주 종목들이 빠질 만큼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딱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1선이 2,469포인트 1.8% 하락을 하면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241선은 지금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뭐 내일 당장 빠지지 않더라도 한 2,500이 밀리면 2,47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지수를 보면 지금 코스닥은 481선과 매물대가 거의 유사하게 만납니다. 어디냐면 850포인트 정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85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850 정도에서는 저점을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지수가 다우존스 마이너스 201, S&P 500이 마이너스 36, 나스닥이 마이너스 169.5.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7분이 남았네요. 그런 상황인데 다른 거 빨리 보지 말고 지금 현재 그 선물지수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78, S&P 500이 마이너스 36.25. 나스닥이 마이너스 185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것보다도 낙폭이 좀 더 커졌어요. 아마도 오늘 좀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주요 종목들 몇 종목만 시초가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2.3%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2.3%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뭐 볼까요? 인텔 볼까요? 인텔 마이너스 0.72, 퀄컴 마이너스 1.2, 리비안 오토모티브 마이너스 2.3,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1.8. 좀 빠지겠는데요. 온 세미컨덕터 플러스 3.2. 반도체 종목 중에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도 좀 있어 보이네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마이너스 3.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니오 마이너스 3.63. 마이크론 마이너스 1.12. 또 뭐 볼까요? 포드모터 마이너스 1.05. 대부분 빠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참 힘든 구간입니다. 내일 하루 이제 우리 증시는 내일 이번 주에 하루 남았고 또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당분간 또 변동성이 계속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에
수익을 낸다는 욕심보다는 손실을 줄이고 손실을 덜 입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시간을 이번 이제 다가오는 요 추석 연휴까지만 잘 견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